안녕하세요. 오늘 경제 지문인데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좀 배경 지식을 쌓는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요거를 좀 잘 설명하려고 이번에 2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2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걸 넣어서 메모장을 좀 열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몇 페이지? 요건가? 얘들아? 이거 맞지? 시작해볼까요? 자. 자, 문단 기호 쭉 표시하세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 매체에서 미디어 좀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에 관한 얘기입니다. 되게 낯서네요. 어렵네.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고 할 줄 알았지 주식을 하거나 그렇게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신용 위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신용 파산 스와프 이걸 알아야 CDS 프리미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요 지금 하는 얘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글은 조금 진하게 할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자, CDS 칠판 잘 보이나요? 프리미엄, 좀 글씨가 좀 길어서 P라고 할게. CDSP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알려면 두 개를 알아야 된대. 하나는 뭐? 신용위험. 그래요. 신용위험. 뭐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 파산 스와프. 이게 CDS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크레디트하고 스와프는 S 스와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개념들을 좀 이 문단에서 보겠습니다. 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자,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이게 채권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라고 얘기했네요.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게 판다는 얘기야. 팔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뭐, 요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은 누가 발행하죠? 정부나 기업. 됐죠? 그리고 채권의 정의는 국어사전에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입니다. 여기 쌤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에 쌤이 채권을 하는데 그 권리할 때 권이 아니고 문화상품권 할 때 그 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돈이에요.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채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TV 보세요. TV 보시면 요거를 그림을 보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견본이야. 이거를 다운받아서 시중에서 여러분 사용하면 구속됩니다. 견본이니까, 견본 모양이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게 10만 원이지, 얘들아.
1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는 고용안정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네모난 거 보면은 이걸 발행한 날짜가 1998년 7월 28일이라고 요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자율은 이 7.5%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는 1,000만 원짜리네, 그지? 근데 여러분 우리 외국에 가려면 공항 어디 가죠? 우리 외국에 가려면 우리나라 공항 어디 가죠? 김포공항 가면 안 되죠. 김포도 일본은 갈 수 있지만 해외 가기로 주로 인천공항 가죠. 인천공항 가봤어요, 여러분? 갈 때 뭐 타고 가는지 혹시 알아요? 지하철 타고 갔죠. 또 그 리무진 타고 가기도 하고 승용차로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때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바다 위를 다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종대교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할 때 국가가 만들 때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 국가가 만든 그 국가채, 회사가 만든 채권을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걸 발행했다고 하자, 얘들아. 발행하면 이 쪼가리를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인심이 좋아서 산 게 아니겠지. 대한민국 위해서 내가 애국한다고 1,000만 원 냈다. 나는 종이 쪼가리 받고 이거 쪼가리 받아서 뭐 하겠어요. 다 이익을 위해서 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로도 돌려받을 겁니다. 이 1,000만 원이 얘들아 10장을 팔았다 그러면 1억이 되죠. 그럼 엄청나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많이 생겼잖아, 얘들아. 그 자금을 가지고 영종대교 같은 걸 건설하는 거야. 다리, 항만 이런 거를.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또 생기겠죠, 여러분. 그 수익으로 우리한테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7.5%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이게 10%로 하면은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12달로 나눠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만기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짜리, 그러면 98년이면 2008년의 만기 날짜에 이 채권이 이제 다 원금 마지막 이자까지 돌려주게 되네요. 그리고 이 채권 종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라고 해, 알겠니? 대한민국 정부는 뭐가 되고? 발행자가 되고. 그럼 채권 만든 사람은 뭐라고 하고? 채권 발행자. 이걸 산 사람은 뭐라고 하고? 채권 투자자라고 해. 그럼 내가 수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중간에 팔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팔아서 이익을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들은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갖다가 한 5년 정도를 타다가 당근마켓에 올려서 꽤 비싼 가격으로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자전거를 사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러면 재테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중간에 거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는 거로 투자를 한 거야. 자금을 투자한 거야. 내 말 이해돼? 선생님도 두 돈짜리 금이 있는데요. 그 금이 골드바 이런 건 아니고 한 6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그걸 지금 팔 수도 있어. 근데 안 팔고 있는 거는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걸 돈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겠지. 나중에 올랐을 때 팔면 되잖아. 내 말 이해돼요? 그리고 내가 현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있는데 그걸로 다 금을 사게 됐을 때 금을 가지고 계속 있으면 그게 더 금값이 오르면 일종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투자를 하는 방법 뭐 있겠습니까? 주식이 있고 예금 투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채권 투자가 있다는 얘기지. 이까지 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돌아와서 내가 오늘 좀 상세하게 해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쌤이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있니? 설정을 제대로 돼. 이 문단 봐봐.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정부나 기업. 왜 발행하죠?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리고 가격은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주식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됐습니까? 그러면 채권의 발행자는 누굽니까? 정부나 기업이죠. 그리고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자고 원금을 투자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투자자는 누구죠? 채권을 산 사람. 그러면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여기 매입이 산 사람이고 매도는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산 사람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발행자한테 이자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쌤이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칠판 보시면 됩니다.
채권 발행자는 누구입니까? 정부나 또는 기업 등이라고 했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도 되고 한전 이런 데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채권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고? 투자자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샀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 좀 전에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우리 얘기했잖아, 얘들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만약에 내가 샀던 채권이 정부채면 국가채제, 국채잖아, 얘들아. 근데 대한민국이 망할 가능성은 좀 적죠. 근데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 이게 선생님이야. 이게 선생님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눈사람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산 채권이 뭐냐면 회사채인 거야. 회사채. 그럼 회사채 중에는 삼성증권, 삼성전자 회사채 이런 거는 비싸고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할 가치가. 대신에 채권 가격은 좀 비쌀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산 채권이 어디냐면은 주식회사 섬상전자, 발음도 힘드네. 섬상전자 회사채를 내가 샀다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섬상전자가 나한테 이자나 원금을 못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버리면. 그럼 위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신용위험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기서 시비 거는 게 딱 그런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발행자가 누구죠? 발행자가 누구죠? 채권 발행자가? 여기 말했던 정부나 기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섬상전자가 발행자죠. 좀 크게 좀 안 되나? 쌤이 조금만 왼쪽으로 당겨 줄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나한테 원금이나 이자를 못 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가능성인 바로 신용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온다. 이런 얘기야. 신용위험도 따라와요. 따라온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에 신용등급으로 공시하는. 공시는 뭡니까? 공무원 시험 아니야?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알려주는 기능. 알겠지? 얘들은 부동산 할 때 공시 나온 적이 있었지, 얘들아? 알려주는 그런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신용위험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가 뭡니까? 일본 돈은 엔화. 그 다음에 미국 돈은 달러화. 그 다음에 중국 돈은 위안화. 이렇게. 그럼 우리 원화는 우리가 원 쓰는 거 있지, 얘들아?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 뒤집으면 안전하다. 못 줄 가능성이 없다. 망하지 않는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제일 높은 몇 등급? 트리플 A. 예, 트리플 A가 최고 신용 등급이라는 거지. 근데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그럼 위험하지, 얘들아. 부도가 난 채권은 이 채권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된 거야. 1,000만 원 주고 내가 아까 섬상전자 채권을 샀단 말이야, 얘들아. 근데 섬상전자지 부도가 났어. 그럼 내가 이자와 원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지. 너무 위험하죠. 그건 제일 낮게 뭐가 되는 거지? D가 된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신용 위험이 커지면 등급이 낮아져요. 그러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신용 위험은 뭐하고? 커지고, 그다음에 등급은 어떻게 되고? 낮아지니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 반비례는 경제에서 단골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적어 봅시다. 우리 등급이 높은 건 뭐지? 트리플 A. 그 다음에는 더블 A. 그 다음에는 A, 싱글 A. 그 다음에 트리플 B, 더블 B, B, 싱글 B. 왜 안 해, 너네? 트리플 C, 더블 C, 싱글 C, 트리플 D, 더블 D, DJ. 요까지가 위에서 아래로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총 몇 단계입니까? A, B, C, D에 3, 4, 10이니까 12단계지, 얘들아. 그리고 각 등급인 이 등급 안에서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각 범주의 3단계로 신용 등급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몇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가 트리플 A 플러스, 그 다음이
트리플 A. 그 다음에 트리플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셋으로 쪼개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12개에서 또 3개로 쪼갰으니까 36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내가 아까 샀던 채권이 회사채인 뭐였어요? 삼성전자 채권이었지, 얘들아.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불안하니까 요 트리플 D 등급이라 하자, 얘들아. 근데 회사 사정이 되게 좋아졌어. 그럼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지, 얘들아.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 얘들아. 공부하는 단에 따라서. 이해되죠?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얘들아?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못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는 투자 가치가 없지, 얘들아. 그래서 중간에 거래할 수 있다 했지, 얘들아. 인기 있겠니, 없겠니? 인기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우리 비례 반비례. 자, 신용 위험이 이렇게 할까? 높아지면 말해볼래? 신용 등급은 낮아지죠. 그러면 가격은 내려가죠. 그러면 신용 위험이 낮으면 그만큼 안전하니까 신용 등급은 올라가고 그만큼 인기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뭐의 신용 등급, 뭐의 신용 위험, 뭐의 가격, 뭐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 이해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드디어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말할 것은 뭡니까? 신용 위험 얘기했지, 얘들아. 그럼 이제 뭐 얘기해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신용 위험을 결국에는 CDS 프리미엄 얘기할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 지금 설명한 거잖아. 그럼 이제 뭐 얘기해야 돼? CDS를 설명할 거야.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알면 CDS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잔인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였나? 총 5문제 아닙니까? 보기 나왔던 문제가 2개 있었죠. 그 둘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례 나왔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4번하고 5번 5문단 한번 해볼게요. 4문단, 5문단, 6문단 해볼게요. 자, 4문단. CDS는 채권 투자자는 안종민 쌤입니다. 쌤은 어디를 샀죠? 무슨 채권 샀죠? 삼성전자 채권을 샀습니다. 신용 위험, 내가 굉장히 위험하지, 얘들아. 트리플 D 등급을 샀으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생 금융 상품이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파생 금융 상품. 우리는 없던 상품이 생기기도 하지, 얘들아. 옛날에 휴대폰 충전하는 시스템이 편의점에 없었거든, 얘들아. 요즘 편의점에서 충전하는 거 어떻게 하냐, 얘들아? 어떻게 살 수 있지? 보조 배터리를 사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요? 충전기 해서 몇천 원 하는 거 있어요, 지금도?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니? 시간으로 해? 만땅 하는데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안 해봐서 잘 몰라? 요즘은 잘 안 쓰지. 왜냐면 보조 배터리 하나씩 다 들고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면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옛날에 없던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충전 시스템이니까. 이해됐죠? CDS도 쌤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사는 상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 여기, 안종민 쌤 여기 있지, 얘들아? 나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야. 쌤 요거 좀 밑으로 빼버릴게요. 요거 좀 밑으로 이거를 아예 따로 빼줄게. 요거를 복사를 해서 쌤이 여기다가 붙일게요. 붙여서 쌤이 요거를 따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쪽으로 와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요거 설명해 줄게요. 자, 쌤 발행자를 정부 기업으로 안 할게요. 이제 대놓고 얘기해 버릴게. 뭐라고? 발행자는 누구였지?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거 진짜 삼성전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쌤 소송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로 있어가지고. 없겠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삼성전자 회사채를 구입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 왜냐면 등급이 뭐라고 아까? 트리플 D라고 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등급으로 따지면 8등급, 7등급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 얘들아.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등급이야. 낮은 등급을 쓰면 너무 위험해. 덜. 이해됐지? 그래서 그때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험,
합니다. 그래서 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S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 이루어지다. 그럼 내가 보장 매입자야, 보장 매도자야. 보장이 뭔지 알아야지 매입하든지 매도하는지 알 거 아니야. 우리 매입은 뭐죠? 매입은 산다. 알겠니? 사는 사람. 매도자는 뭐? 파는 사람이야. 그럼 보장이 뭔데? 나오겠지. 여기서 보장이란 뭐라고 돼 있어?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한다.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신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근데 밖에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쫄딱 맞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뭘 써야 되지? 우산. 이게 우산 같은 거잖아. 보장해 줄게요. 이거 좋은 거잖아, 얘들아. 그럼 보장을 사는 사람이 나여야 되지 않냐, 얘들아? 나는 위험하니까, 얘들아. 위험의 반대말이 보장이 되지. 그러면 나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보장을 사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 보장을 산다는 말은 나는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네? 누구한테? 보장을 파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줘? 보장 매도자는 나한테 뭘 줘? 바보냐, 니네? 보장을 샀다고. 이 사람은 보장을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장이 나한테 오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받아갈까? 뭘 받아갈까? 돈을 받아갔지. 그 수수료입니다. 이해되니? 돈 주고 보장을.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채권이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부도가 나는 대응선 그러나 내가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람 위험을 떠맡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자, 그러면 대답해봐. 보장 매입자는 뭘 샀습니까? 뭘 가져옵니까? 보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보장 매도자에게 뭘 줍니까?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위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치게 되면 내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신 아파줘야 하는 거라고. 비유하자면 이해되죠? 그러면 보장 매도자는 이거 어떤 사람이지, 얘들아. 기업일 수도 있어. 응? 내가 갖고 있는 채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뭐였지? 아, 대답 좀 해. 삼성전자 채권이지, 얘들아. 만약에 부도가 나면 내가 그거를 위험하게 되겠지, 얘들아. 왜냐? 원금과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럼 이에 대한 손실이 내가 마이너스가 1,000만 원이 되잖아, 얘들아. 보상한다고. 주어가 누군데? 누가 보상해줘? 보장 매도자가. 이 사람 위험을 떠맡아. 기꺼이 내가 떠맡을게요지. 근데 만약에 부도가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수수료만 챙기는 사람인 거지. 내 말 이해돼? 별의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그지? 와, 이런 걸 파나 싶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보디가드 같은 사람이지. 보디가드를 내가 고용했다 하자, 얘들아. 나 위험하지 않아서 보디가드 고용 안 해도 되겠는데, 만약에 보디가드를 고용했다 하자.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겠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치안으로부터 롤스로이스 그 새끼가 날 찾으려고 하면 보디가드가 뛰어들어서 차를 지가 다치더라도 나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나는 위험으로부터 이 사람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보장을 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올해 수능은 또 내년에 수능은 작년까지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예측해요. 이 글은 잔인하지만큼 어렵고 비벼. 자, 우리 자는 중생을 하나 깨웠습니다. 모이시죠? 좋지, 그지? 상쾌할 겁니다. 상쾌하지? 대답은 안 하네. 상쾌합니다. 자, 상쾌하고 싶은 사람? 화품만 해? 오케이. 자,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부도가 나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어디로 갑니까? 신용 위험은 나한테 위험했지, 얘들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위험은 주어 다음에 끊을게. 보장 매입자로부터 나한테 내가 위험했는데 보장 매입자 이전된다. 이게 됩니까? 그럼 요거를 여러분 그려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그려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 세 명의 관계. 요 세 명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려두면 좋겠죠. 버뜩 메모해둬라. 응? 응. CDS 거래에서 마지막 문장, 신용 위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 나오고 기초 자산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초 자산이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뭐가 기초 자산입니까? 뭐에 대한 보상이야? 뭐에 대한 보상이고 뭐에 대한 보장입니까? 채권이죠. 그러면 이 회사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이것이 기초 자산이죠. 내 말 이해돼?
보디가드는 뭘 보호합니까? 선생님 몸을 보호하죠, 여러분. 그게 기초자산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냐? 이 사람의 신분이 아니야. 회사채가 부도났을 때 요게 기초자산이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었네요. 자, 읽어볼게. 니네가 대답해봐. 읽어볼게. 대답해봐, 얘들아. 파란색으로 할게. 자,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조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스프레이 갑니다. 정신 번쩍 스프레이 갑니다. 알겠죠? 이거 나 쪽으로 할 뻔했네. 자, 그러면 은행 갑이 있습니다. 이제 대답할 차례입니다. 자,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발행자가 누굽니까? 기업이요. 을이죠. 이해됩니까? 을이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입했지, 얘들아. 투자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회사 병과 CDS 계약을 했다. 그럼 병이 뭐가 됩니까? 보장 매도자가 되죠. 이해되지? 그러면 그때 기초자산은 뭡니까? 을이 발행했던 채권이 기초자산이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든 겁니다. 알겠죠? 그럼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네모쳤던 거 할 얘기입니다. 뭡니까? CDS 프리미엄 얘기할 겁니다. 신용위험 다 얘기하고 CDS 얘기했으니까 알겠냐? 그럼 보장 매도자는 병이죠. 병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다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수수료라고 했지, 얘들아. 이 수수료가 보험료라고 보는 거지. 알겠냐? 이게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이거 퍼센트로 받는데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변호사 수임료처럼 몇 퍼센트. 알겠니? 성공 수수료 30% 이런 식으로. 이것은 요율. 왜 요율 나온 줄 알아? 요율. 보험료 비율. 이해되나요? 그게 CDS 프리미엄. 이것의 요율이 뭐다? 여기서 이 사람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CDSP. 이해됐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얘는 영향을 받는데요. 알겠어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크면 이게 신용위험이 크다고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프리미엄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비례 반비례가 나왔죠, 여러분. 얘가 크답니다. 뭐가 크면?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이해됐나요? 그러면 신용 위험이 크다는 얘기는 등급 좀 내려가고 등급이 떨어진다. 등급이 낮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것에 네모 박스를 칠게요. 등급이 낮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보장 매도자가 누굽니까? 여기 찾아보세요. 갑을병 중에. 보장 매도자. 미음. 병이죠? 신 아니고 알겠냐? 병. 그러면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럼 보장 매도자라는 사람 있잖아, 얘들아. 아까도 예를 들어서 회사 병이었어요. 보험회사지, 얘들아. 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행한 채권이 있을 수 있지. 채권. 그것의 지급 능력이 높으면. 이런 얘기 알겠니? 보장 매도자의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지급 능력이
자가 발행한 채권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러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며 얘들아. 그러면 지급 능력은 그것의 신용 등급으로 판단하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얘들아 CDS 프리미엄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무리됐지 얘들아?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그죠? 국가채죠.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이 커진다. 말도 안 되는데? 지급 능력이 커진다는 건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야.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떨어지게 정도 위험 쉽게 찾을 수 있죠. 신용평가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오케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 그럼 얘들아, 요 문제는 비례 반비례니까 요 네모 박스 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요 문제죠, 여러분. 그럼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그만큼 인기 없다는 건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위험하니까. 그지? 그다음에 발행자는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약속이 지키지 않을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요. 두 번째 문제, 22번 문제 하겠습니다. 요 A, B, C, A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거든. 기역이 뭐야? 기역이? 은행이요. 은행이라니? 아까 거기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뭐 하는 사람이야? 기역이 투자자예요? 네. 투자자고 기역이 투자자예요? 네. 기업이 투자자고 니은이 발행자예요? 발행자죠. 얘가 채권 발행자. 지그시 기역이 투자자. 그러면 디귿은 보장 매도자? 보장 매도자. 쌤 이렇게 썼거든 얘들아. 칠판에다가. 익숙하지 얘들아? 방향을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CDS 계약을 했다면 이제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지? 보장? 매입자가 되지, 그지? 그러면 이때 기초자산은 뭐가 됩니까? 기초자산은? 니은이 발행한 채권이죠. 이 얘기지, 그지? 자, 그럼 봅시다. 1번. 기업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기업은 기초자산을 왜 보유 안 해? 보유하지? 이거잖아, 얘들아. 이게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땡. 보유해. 그 다음에. 기업은 기초자산이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 디귿이 하지, 얘들아. 디귿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다. 니은이 투자자예요? 니은은 발행자잖아, 얘들아. 발행자다. 그 다음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상 매도자이다. 정답 4번이네. 기초자산이 부도가 나야만 이득이 본다. 이 사람이 부도가 나야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그냥 부도가 안 나면 기업한테 뭘 받아, 얘들아? 그거를 뭐라고 해? 보험료율. C, D, S 프리미엄을 받지, 얘들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나야 안 나도 보는 거죠. 됐니? 이번에 이거 표시해 볼게. 여기 보면 CDS 프리미엄을 두 번째로 큰 거를 2등을 물어봤거든, 얘들아. 그러면 문제 순서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을 물어봤잖아, 얘들아. 근데 아까 CDS 프리미엄이 신용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얘가 높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신용 위험이 크려면 신용 등급은 낮아야 되죠, 여러분. 크면 낮아야 되죠. 등급이 낮다는 거는 BBB하고 BB가 있으면 낮은 건 BB죠. 더블 B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등수를 표시해 볼게. 1등, 공동 2등, 공동 3등으로 할까, 얘들아? 이렇게 할게, 얘들아. 공동 2등 해도 상관없긴 하겠다, 그지? 이렇게 할게, 얘들아. 1등, 2등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장 매도자의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지급 능력이 우수함으로 CDP가 높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는 높은 걸 찾아야죠. 그럼 높은 거는 A 개수가 많은 거, 이게 1등이지. 그럼 얘 공동 2등, 공동 3등이지, 얘들아. 근데 이게 보면은 얘가 완전 1등이고, 그지, 전체가.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국어, 영어 합쳐서 1등급. 그럼 얘는 1등급, 2등급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근데 문제를 그렇게 안 냈어. 그러니까 얘는 1등, 2등이고, 2등, 1등이고, 그러면 애매하지, 얘들아? 두 번째로 큰 거 못 잡겠죠. 그래서, 확실히 2등인 거는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될까요? 아니, 놔두세요. 자, 보면은 X가 채권을 발행했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여기 옆에다 한번 써두세요. 빈 공간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까? 자, 그럼 발행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X가 발행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산 사람이 Y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 투자자죠. 그렇죠? 근데 이게 BX가 채권이죠. 채권 BX를 발매했다면 되나요? 그럼 얘가 기초자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Y가 G와 CDS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장 매도자가 되죠. Y는 채권 투자자이면서 보장 매입자죠. 그죠? 이 관계가 답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계약 체결을 한 거는 11년 1월 1일입니다. 그죠? 근데 신용 등급이 A-였다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BX가 A-입니다. 됐죠? 응. 그리고 G가 발행한 신용등급이 AAA라고 돼 있잖아요, 얘들아. 그럼 얘가 처음에 A-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이 사람이 발행한 채권이 굉장히 신용등급이 높았네요. AAA였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보시면 11년 1월 1일이 아니라 11년 9월이죠, 여러분. 그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이 사람이 BX 신용 위험이 우려가 발생하면 내려갔죠, 여러분. 내려갔죠, 그죠? 이게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12년 12월 30일이니까 한 1년 3개월 지나서 지급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13년 9월에 G가 발행한 신용 등급이,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 예? 요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해되죠? 떨어집니다. A가 3개고 A가 2개니까, 알겠니? 떨어집니다. 그리고 13년 10월 2일에 CDSP 있잖아요, 얘들아. CDSP가 100bp입니다, 100bp. 근데 이게 요율이라고 해서 퍼센트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근데 밑에 보니까 1bp가 0.01%니까 100bp면 1%입니까? 1%라는 얘기지, 얘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들아, 잠깐만. 뭐야. 사진 찍었어.
쌤이 사진을 찍었고요. 저장 어떻게 하니? 화살표 모양. 저장을 이렇게 한 거야. 화살표 모양이라고? 아래도 화살표 어디? 이거 말하는 거야? 모양. 위쪽 중에 다음은. 아, 저 위에 있구나. 아, 이거 다운이지, 얘들아. 네. 그리고 여기다 붙여 넣을 수 있나? 클릭 모양 오른쪽. 붙여 넣으면? 아닌데? 오른쪽 위에 클릭.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갤러리로 해서 완료하면 되는 거지? 어. 내가 내 나이 치고는 잘 쓰는 편 아닐까, 얘들아? 엄청 활용을 잘 하시네. 겁이 없어서 그래. 얘를 이렇게 하고 이걸 열면 시도를 하지, 겁 없이,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거 안 보고, 그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됐죠? 이게 너무 작은데. 너무 작은데. 자. 너무 작은데요?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얘를 얘를 한꺼번에 인식해버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 죽을라고, 씨. 얘를 이쪽으로 와서 됐어. 완벽해. 완벽해. 자 봅시다. 졸라 어렵습니다. 1번 11년 1월에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그렇죠,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군. 아니, X가 왜 부담하니? G가 부담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얘를 G로 보장 매도자가 부담해야지. 그 적절한 거 찾나 보다, 얘들아. 네. 안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데. 적절한 거니까 1번이 답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11년 11월에는 BX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겠군. 이런 말을 해내. 네. 근데 우리 처음에 그 BX 있잖아, 얘들아. 네. 이게 A-였지. 그러다가 재무 악화가 된 시점이 여기라고 했거든, 얘들아. 9월 달에 한 8개월 있다가. 그러면 등급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2번 선지에서 보면은 11년 11월이면 내 파란색으로 해줄게. 여기 이게 2번이죠, 여러분. 여기 2번. 이게 2번이죠. 여기 이쯤 되지 않아요? 11년 11월 맞습니까?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재무 악화됐으니까. 네. 떨어졌을 거야. 그러면 2번 선지에서 A보다 높았겠고, 네? 낮아져야 되지 않니, 얘들아? 네. 그래서 X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3번 13년 1월에 이게 멀리 가냐? 13년 1월. 그럼 여기래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얘들아, 12년 12월 30날 다음 날이 31일, 그 다음 날이 13년 1월 1일이죠, 여러분. 그럼 그때 BX의 신용 위험으로 G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군. 왜냐하면 지급 능력이 개선됐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언제랑 비교하냐면 11년 10월보다. 그러면 이때보다는, 이때는 위험했잖아, 얘들아. 네. 그 이때는 좋아졌으니까 위험은 낮아졌겠죠.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줄어들었겠죠.
그죠? 더 안전해지니까 정답 3번이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4번. 13년 3월 있잖아. 넌 5번이 좀 어렵더라. 13년 3월에는, 이 정도 되나요? 13년 3월이면 대략 이 정도 뭐 박아두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네. 13년 3월이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네. 맞죠? 이 13년 9월이고. 그러면 4번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이라고 했네. 그러면 순수하게 따지면 CDS 프리미엄을 물어볼 때는 그 가격을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면 100bp 할 때가 언제니? 100bp 할 때가 13년 10월이네, 얘들아. 네. 13년 10월이면 이거죠, 여러분. 네. 이게 100bp란 말이야. 그죠? 네. 100bp인데? 아, 이거 그거다. 요거 차이다. 여기 4번에서 얘랑 비교하라는 거잖아. 차이는 신용 등급이 여러분 낮아졌죠, 얘가. 네. 원래 트리플 A였는데 더블 A 플러스로 바뀌었지, 얘들아. 네. 그러면 얘하고 비례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100pp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전에 더 높았겠죠. 그래야 낮아져야 되잖아. 네. 왜냐하면 지가 발행한 채권의 등급이 낮아졌잖아, 얘들아. 그럼 낮아진 게 100bp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그 전에 100 플러스 알파 bp였겠죠. 그러면 맞나? 13년 3월은 CDS 프리미엄이 100보다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X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BX에 대한 위험보다는 그 보장 매도자인 G의 발행한 채권의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CDS 프리미엄이 낮아졌으므로 이게 지금 100bp니까 이전에는 더 높았어야지. 너무 어렵다, 그지? 이렇게 윤석열이 빡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어. 왜? 나라님도 없을 때 까도 돼. 그 다음에 각하 해야 될까? 폐하할까?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13년 4월 있잖아, 얘들아. 이거 너네 한번 생각해봐. 13년 4월이면 대충 5번 있는 이 정도 있지 않겠냐, 얘들아? 그지? 근데 BX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이라고 말을 하잖아, 얘들아. 그 신용 등급이 처음에 뭐였지? A-였나? 근데 이거보다 낮았다.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다. 낮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얘들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네. 어려워요, 이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거였을 때, 처음에 그랬다는 거잖아, 얘들아.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되나, 좀 치사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지럽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지, 얘들아. 네. 이때는 11년 1월 1일이잖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악화됐다가 개선됐다고 그랬지, 얘들아. 네.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11년 9월 17일에 악화되었다가 12년 12월 30일에 지급 능력이 이게 보이십니까? 2011년 8월보다 개선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네. 우와, 이거 이런 거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 악화될 때가 9월이지, 얘들아. 네. 그럼 이거는 악화되기 전이지. 네. 그 악화되기 전이었으면 이때가 A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을 거 아니냐고. 네. 그죠? 그럼 얘가 A 마이너스잖아. 네. 그리고 이거보다 개선되었으면 A 마이너스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A-보다 높다는 얘기는 B로 떨어질 리가 절대 없죠. 네. 맞아요. 알 수 없어서가 아니라 확실히 처음에 A-였는데 2011년 8월 달에도 계속 A-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A- 높기 때문에 BB-보다 낮았다라는 걸 절대 될 수 없어요. 그죠? 네네. 수능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 수업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진짜 낯선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CDS 보장하는 스와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낯선 배경 지식을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얻었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